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다시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내 블로그를 다들 한 번씩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요즘 이제 시국이 좀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내 블로그 주제가 지금 과연 이게 맞나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이 시국 때문에 뭐 맛집이나 여행이나 아니면 어딘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된 건 맞죠? 조금 위축된 건 맞고요. 지금 이제 어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맞는데, 그럼 뭐 이게 그럼 뭐 언제까지 영원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내 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는 한데 그게 또 전부일 순 없고요. 그래서 이 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잖아요. 지나고 보면 또 금방 지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부분들은 잘 하되 또 새로운 것들도 추가하면서 이렇게 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들은 주제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도대체 사람들은 내 블로그에 왜 오지 않을까? 도대체 안 온 이유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이게 먼저 선결이 돼야, 그러고 나야 뭐 블로그로 돈을 벌든 홍보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내 가치를 창출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내 블로그에 사람이 오게 하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순서들을 다 뒤로 하고 오히려 무작정 검색 상위가 됩니다, 뭐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검색 상위가 된다 한들 바로 또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는 5가지인데요. 뭐 굵직굵직하게는 몇 가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을 한번 전해드려 볼까 해요. 그러니까 왜 내 블로그엔 사람이 안 오나 진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본인들은 도대체 나는 어떤 게 문제길래 사람이 좀 덜 오나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분의 글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라고 할게요. 내 글을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글을 내가 분명히 혼자 썼는데 이 글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글을 찾을 방법이, 그 찾을 방법이 없다는 말은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맨날 쓰고 싶은 제목만 쓰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키워드라는 것들도 요즘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키워드 툴들을 쓰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진짜 블로그 잘하고 싶으시면 그 툴 사용하는 걸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당장 멈추시고요. 오로지 네이버 검색창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가 뭐냐, 그리고 소비되는 키워드가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찾아내서 내 제목에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요. 내가 굉장히 요즘 굉장히 핫한 제주도를 만약에 다녀왔다,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다, 이러면 제주도 한 달 살기라는 키워드도 있을 것이고, 제주 가볼 만한 곳이라는 키워드도 있을 것이고, 제주 차박 여행이란 말도 있을 것이고, 차박 캠핑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핫한 키워드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에다가 그냥 제주에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사람들이 내 글을 찾을 방법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글을 사람들이 제발 찾게끔 만들어야 한다. 찾게끔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제목에 집중하는 힘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때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키워드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혼자서 자연스럽게 알아내기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부분은 있는 거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글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 글인가? 그러니까 이 글은 시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
예전에 뭐 3년 전에 뭐 내가 갔던 뭐 프랑스 파리 여행 뭐, 예? 아니면 뭐 작년에 갔던 하와이 여행 이런 거 자꾸 올리면 그냥 염장이나 지르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아무짝에 도움은 안 되거든요. 예, 지금 트렌드에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요즘 어떤 드라마가 가장 히트하나. 그리고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 주제 안에서 그 주제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최소한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고민 없이 내 글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일 거야. 이건 사실은 좀 욕심입니다. 욕심. 네. 그러면 나는 키워드도 모르겠고 사실 트렌드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글에 그럼 진짜 정보는 들어있나?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가 내 글에 진짜 반드시 있나? 예? 그래서 이 글만 봐도 네이버 검색창에서 뭐 이것저것 뒤지지 않고 이 사람 블로그만 봐도 확 믿을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정보라는 게 글로도 진짜 정보가 있고 사진으로도 진짜 정보가 있나?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억지로 끼워 맞춘 사진들 혹은 그냥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라이선스 갖고 있는 그 글감 검색하면 등장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뭐 낙엽 있는 사진 있고 뭐 이런 사진들. 이게 도대체 그럼 정보가 있긴 있나?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건 정보가 없는 사진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실제로 현장 가서 찍어봤더니 현장은 이런 모습이더라. 그럼 현장 안 가본 사람한테 그게 정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정보가 담긴 사진인가? 그리고 내 글은 진짜 정보를 갖고 있나? 그래서 뭐 가격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뭐 아니면 주차 정보라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정보가 진짜 들어있나?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원천적으로요. 예, 원초적으로 이것들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연말이시니까 이건 사실 저는 매달 하거든요. 저는 매달 해요. 내가 매달 하면서도 내가 이 내 제목이 이게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맨날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찾는가. 그것들을 계속 공부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정말 파워풀한 엄청난 파워블로거들 중에 이런 뭐 흐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는데 그냥 계속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건 뭐냐? 그냥 팬심이에요. 예, 그러려면 내 블로그 이웃수가 적어도 5만 명이 넘으셔야 예? 조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5만 명을 얼른 만드시던가 5만 명 중에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내 블로그에 꾸준히 올 것 같으면 내가 쓰는 글이 트렌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쓰는 글이 곧 정보가 되고 내가 쓰는 글이 곧 기준이 돼요. 예, 그런데 그런 블로그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예, 이런 이슈 관련 글 쓰는 경우 말고요. 그런 블로그는 대한민국에 진짜 10명 안 될걸요?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기 네이버에 개설된 블로그 숫자만 한 4천만 개인데 그 중에 10명 안에 난 들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지금 일단 이 첫 번째 내 글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못 온다. 내 글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제목과 키워드가 틀렸고 예, 올바르지 않고 요즘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진짜 정보의 글과 사진도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시인인가? 나는 작가인가? 아니면 나는 장사꾼인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블로거답게 글을 쓰고 있나? 예. 그러니까 사실 블로그라는 게 맨 처음 생겨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예전에 그 싸이월드가 있었잖아요. 싸이월드는 뭐 1초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주변 지인들하고 주고받는 글들이었죠. 그거랑 제일 유사한 시스템이 페이스북 같은 거고요. 블로그는 사실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1인 미디어 시스템 이러고 나왔었어요.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 정보다. 그러니까 나만 혼자 운영하는 일종의 혼자 운영하는 언론사 같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훨씬 더 커요. 예?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 블로그 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정보를 주려면 기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예, 기자가 돼야 하는 거고, 트렌드나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기자가 돼야 하는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데, 블로그를 보다 보면 시인인 분도 너무 많고 작가인 분도 너무 많고 또 그냥 아예 장사꾼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글이 추상적이라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아, 뭐 요즘 너무 괴롭다. 뭐 그 괴로운 이유도 없이 괴롭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예? 괴롭다, 힘들다. 예? 뭐라고 덧글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거기서 그게 무슨 정보를 담는 것도 아니고. 예, 물론 이런 건 있죠. 저희가 어떻게 뭐 쓰는 글마다 전부 다 정보를 담자는 건 아닌데요. 내 블로그 글 전체에서 적어도 90에서 95%, 최소한 할 때 90%는 예, 정보성 글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시인처럼 그런 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작가인가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 뭐 햇살이 빛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내가 냉정하게 캐치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업만 얘기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내가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오늘도 부동산, 내일도 부동산, 모레도 부동산, 글피도 부동산 계속 끊임없이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글을 보는 사람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동산 글을 1년 365일 매일매일 봐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착각들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나는 여기서 그냥 글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뭐 어땠으면 좋겠어. 예. 글이 진짜 뭐 따뜻하기도 하고 뭐도 하면서 사람도 많이 오면 좋은데요.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죠. 대부분은.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거면 아예 예능으로 가던가. 예. 그게 아니면 네, 굉장히 재밌든가 아니면 정보를 담던가인데 확률상 정보를 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요. 재밌으려면 왕창 재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더 쉽지 않다. 예, 예.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글을 쓰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나의 이야기들 아니면 너무 사적인 나의 이야기들은 좀 멈추시는 게 좋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사적인 이야기들이라도 사람의 관심사가 맞닿는 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꼭 잊지 마시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좀 간단하게 그냥 언급해 드릴게요. 세 번째, 내 글이 로직에 맞지 않는 거예요. 로직에 맞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도 잘 썼고 뭐도 했는데 예, 뭐 글의 내용도 너무 짧고 글자 수도 안 맞고 예, 사진도 뭐 안 맞고 이런 로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결국은 이런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로직에 잘 맞춰서 쓰는 글들이 검색이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 장기적으로 나는 롱런 하려면 그리고 인기가 정말 많은 블로거가 되려면 로직도 맞추면서 재미있는 글을 써야 되는 거죠. 로직, 정보, 재미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최소한 로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C랭크가 뭔지 다이아가 뭔지 최근 생긴 그럼 다이아 플러스는 또 뭔지 예? 예. 그 요즘은 홍보는 점수가 없고 진솔한 후기는 점수를 준다는데 두 가지 차이점은 뭔지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글이 로직에 맞나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블로그에 로직이라는 게 뭐 어떤 게 존재하나 이거는 아시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걸 안 해요. 예,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예, 그게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운 좋게 내 글이 뭐 사람들이 찾기도 했고 내가 제대로 된 정보도 전달했고 보도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개씩 7개를 썼는데 이 중에 한두 개는 그래도 얻어 걸려서 사람들한테 반응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와서 나한테 공감도 눌러주고 댓글도 쓰고 뭐 이러면서 뭔가 나랑 친해지고 싶은 제스처를 취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묵묵부답인 거죠. 예?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블로그 초창기 때요. 1년차, 2년차 예? 그러니까 제대로 블로그 하신다고 마음 먹은 거 기준으로 1년차, 2년차 때 제일 많이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1년차, 2년차 되면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 조금 잘 되면요. 조금 잘 되면, 이제 본인한테 블로그 그 이웃들이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표현 방식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뭐 이웃님들이 제 글을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안 쓰시고 뭐 제 독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 독자라는 표현을 쓰는 블로그 치고 네, 롱런하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이제 그게 벌써 착각하는 첫 시초 같은 거거든요. 예. 그 독자가 무슨 뭐 너무 대단한 작가를 찾아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네가 훌륭한 작가라서가 아니라 아, 너는 참 가능성이 보이고 괜찮아 보이니 나랑 한번 소통해 볼래?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예, 쌩 까는 거죠. 예, 쌩 까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글이 좋으니까 당연히 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두 해 잠깐 잘할 수는 있는데요. 길게는 잘하기가 힘들어요. 예, 길게는 잘하기가 힘들고 길게 설령 잘한다고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에 원하는 수익화, 예, 수익이 된다거나 뭐 돈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거나 이걸 통해서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건 턱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그러면 나는 완전히 뛰어넘을래 하시려면 예, 제가 뭐 몇 번 언급해드린 뭐 뭉성실시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시던가요. 예. 최근에 제가 이분은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나 모르겠는데 요즘 그 요리하는 블로거 분 중에 남자 요리 블로거신데 미스타요이라는 블로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분 보면서 예, 일단 컨텐츠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사진도 굉장히 좋고 뭐 훌륭하고 제가 기회 되면 이걸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걸 분석할 시간이 없거나 안 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이런 대상이 될 만한 블로거들은 꽤 있는데 혹시나 그분들한테 신뢰가 될까봐 예, 뭐 그렇다고 무작정 좋은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은 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망설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지금 좀 망설이는 중인데요. 하여튼 그 미스터육 블로그 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분도 보면 이웃도 굉장히 많으시고 방문자도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들어오시고 댓글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요. 근데 뭐 답글 여부는 제가 뭐 일일이 체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이분이 제가 이렇게 제 이웃분들 블로그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분이 댓글 단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댓글도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의를 담아서 제대로 쓰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이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롱런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내부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추시겠다. 예. 언제 그 기회가 되면 난 이분 한번 뵙고 싶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진짜 한번 예, 인터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나는 그분처럼 하루에 몇만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뭐 몇만 명도 아니고, 뭐 컨텐츠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 아닌데, 난 바빠. 난 바빠서 어디 갈 시간이 없어. 예. 그러니까, 예,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루에 몇만 명 오는 사람도 그렇게 미치고 척하고 다니는데, 예, 저도 다녀요, 저도. 예, 저도. 예, 여기저기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댓글도 쓰고, 예, 저도 답글도 해드리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난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예. 나는 너무 바쁜 사람이다. 너무 바쁜 블로그 하지 마셔야죠. 너무 바쁜데 뭐 이걸로 돈도 벌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예, 할 시간은 없고, 예,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제일 핵심은 이런 거죠. 예, 제일 핵심은 앞에 모든 걸 다 갖추면서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재밌어야 오는 거죠. 내 블로그가 재밌어야 사람들이 오는 거죠. 글을 읽으면서 때때로 크크 웃을 수도 있어야 되고, 글을 읽으면서 때때로 생각에 잠기기도 해야 되고, 때때로는 글을 읽으면서 내가 눈물 한 방울 떡 흘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할 수 있고 뭔가 흥겹고 재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나는 뭐 정보처럼 할래. 그러니까 블로그가 아까 제가 1인 미디어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1인 미디어인 게, 원래 뉴스는 그 재미라는 부분, 예능이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주 경직되고 다큐에 가깝다면, 블로그는 그런 뉴스 플러스 약간의 예능감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느 쪽으로 무게를 더 잡느냐에 따라서, 내 스탠스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블로그의 정체성이. 예. 그래서 조금 진지한 분이 있고, 예, 조금 더 가볍게 가시는 분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만, 재미와 정보가 같이 더해져야 되는 건
맞는 얘기라는 거죠. 재미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은 중요한 거죠. 제가 앞전에 예를 들어서 미스터 욕을 그 예를 들었다면 재미라는 부분으로 지금은 블로그를 거의 안 하지만 그러니까 승리라기보다도 뭐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가 그 개그우먼 홍현희 씨의 남편 제이슨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제이슨님이 뭐 저를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한 4, 5년 됐나? 6, 7년 됐나? 뭐 그 전에 저랑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그 이메일을 주고받기 이전에 제가 그분한테 이메일을 드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블로그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되게 명확했던 거죠. 색깔이 명확해서 뭐 큰 대단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얘기에 즐거워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블로그를 또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짱짱한 정보가 있나? 아니면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내 블로그는 너무 재미있나? 그러니까 요즘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가 조금 주춤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블로그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로직과 그런 것들에 충실하시거나 이제 정보 전달에 충실한 그러니까 미디어 쪽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재미를 구축한 분이 등장하면 당연히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린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 내가 뭐 왔는데 안 간다 뭐 이런 거를 빼고 나면 4가지가 남아요. 4가지가 정보, 재미, 그 다음에 트렌드, 그 다음에 로직. 이 4가지를 난 얼마나 갖추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롱런하고 굉장히 큰 파워블로거, 힘있는 블로거가 되는 데 있어서 정보, 재미, 트렌드, 로직을 얼마나 갖췄느냐의 문제. 그러면 각각을 25점씩 환산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정보 25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나? 재미는 25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나? 트렌드는 25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고 내가 로직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그 적용하는 실행도, 실천력 이런 것들은 25점 중에 몇 점이 되나. 이거 계산하면 답이 딱 나와요. 이걸 다 갖고 계시면 100점인데 그런 100점인 분들이 제가 보면 이웃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5만이 넘거나 누적 방문자 수가 1000만 이상이 훌쩍 넘거나 네이버에서 소위 말하는 손꼽히는 한 탑10 안에 드는 그런 블로거들이 되는 거고요. 90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나 블로그 좀 해 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는 거죠.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계산하면서 이제 막 슬퍼하시면 안 돼요. 난 4가지 다 없네, 난 빵점이나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걸 위해서 뭘 노력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늘 목표는 세우지만 목표만큼 내 몸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실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나를 한번 제대로 한번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팩트 체크 해보자. 그래서 팩트로 나 스스로 한번 때려보자. 그래서 내 글 하나를 딱 열어놓고 야, 이 글에 정보가 얼만큼 있나 한번 보시고요. 이 글이 진짜 재미있나 한번 보시고 또 이 글이 트렌드에 맞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좋아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글이 로직에 맞나 이것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걸 다 알면 뭐 파워블로그 진즉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난 이거 너무 몰라 이렇게 슬퍼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두루두루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